몇 년 전만 해도 욜로가 대세였는데 요즘엔 갓생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. 갓과 생이 합쳐진 이 단어는 부지런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.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조금만 찾아봐도 이러한 컨셉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을 쉽게 볼 수 있다.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. 우리는 왜 갓생을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 라고. 오늘은 갓생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내 생각을 말해보려 한다. 며칠 전 유튜브에서 흥미로운 영상 하나를 보았다. 보여주기식 인생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갓생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. 점심시간에 짬을 내 강의를 들으며 공부하는 사람, 틈틈이 브이로그 영상을 촬영하고 유튜브를 하는 사람, 퇴근 후 모임에 참석해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, 바쁘게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보며 영상 속 주인공은 자신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게으르게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. 영상 후반부엔 열심히 사는 주변 사람들의 모습에 자극받은 주인공이 집으로 돌아와 안 하던 운동을 하며 자신 또한 달라지고픈 의지를 보인다. SNS에 업로드한 자신의 운동 사진에 응원과 칭찬이 담긴 댓글들을 보며 뿌듯해하지만 자신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의 게시글을 보며 이내 그 기쁨이 사라짐을 느낀다. 비교를 통해 부풀어 오른 우월감은 나보다 앞서 있는 듯한 다른 누군가의 자랑에 금방 사그라든다. 나는 나름대로 내 삶을 살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불안해지지? 라는 내레이션을 마지막으로 영상은 끝이 난다.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또한 영상 속 주인공과 비슷한 기분을 느꼈던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.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하루를 살고 있음에도 주변을 둘러보면 나보다 훨씬 더 부지런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기분 말이다.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갓생을 살기 위해 자신만의 무언가를 만들곤 한다. 미라클 모닝, 새벽 운동, 점심시간을 활용한 자기 개발, 퇴근 후 운동이나 모임 활동, 자기 전까지 공부 등등.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? 물론 이유야 어찌됐든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꾸준히 한다는 건 칭찬할 만한 일이다. 하지만 무언가를 시작하고 나서 그만두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짧고 그러한 일들이 자꾸만 반복된다면 이것을 정말 좋은 시선으로만 바라봐야 할까? 초반에만 하고자 하는 의욕이 활발 타오르다가 막상 그것을 몇 번 하다 보니 힘들고 지쳐 포기하고 또 다른 것들을 찾아 나선다면 그것을 과연 부지런한 삶이라 부를 수 있을까? 하고 싶은 건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. 굳이 하고 싶지도 않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지만 괜한 눈치가 보여 움직여야 할 것 같은 그런 기분 말이다. 나는 욜로든 갓생이든 이러한 말들로 인해 멀쩡한 사람들의 마음조차 불안하게 만드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곤 한다. 욜로가 유행할 때도 그랬다. 한 번 사는 인생 제대로 즐기고 가야지 라며 아주 좋은 숙소에서의 하룻밤, 해외의 멋진 휴양지에 놀러가 즐기는 모습 등을 각종 SNS에서 쉽게 볼 수 있었다.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부럽다고 느낀 것 또한 사실이었다. 하지만 그런 것들이 딱히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것이다. 차라리 주말 동안 집에서 편하게 쉬는 것을 선호하거나 만났을 때 편한 사람들 몇 명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느끼는 부류의 사람들. 그런 성향을 가진 이들에게 욜로라는 가치관이 제대로 된 힐링으로 느껴질 수 있냐는 것이다. 다른 사람들도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? 라는 생각으로 해봤다가 진만 잔뜩 빠진 채로 널브러질 가능성이 되려 높아 보인다. 갓생 또한 마찬가지다. 자신의 의지 또는 욕구로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건 별 상관이 없다.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하니까 나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이유로
정작 자신에게 필요 없는 활동에 에너지를 쏟는다는 게 진정한 갓생인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. 자신이 그것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본인조차 모른 채 그저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혼자 뿌듯해하는 것. 차라리 그럴 바엔 퇴근 후에 치킨과 맥주를 즐기며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게 훨씬 더 본인에게 이득이지 않을까. 결국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공허함과 허무함 때문에 쓸데없이 움직이다 보면 언젠가 더 큰 공허함이 우리를 덮치게 된다. 열심히 번 돈을 쓰는데도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소중한 시간을 들여 무언가에 투자하는데도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 걸까? 라는 생각이 든다고 상상해보라. 현재 자신의 삶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음에도 단지 남들이 열심히 산다는 이유로 괜히 불안함을 느껴 자신의 소중한 돈과 시간을 애먼데 쓴다는 게 너무나 아깝지 않은가? 출근 전이나 퇴근 후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갓생이 아니다. 바디 프로필을 찍고 일주일에 10,000원으로 버틴다고 해서 그것이 갓생이 아니라는 것이다. 중요한 건 왜 당신이 그것을 하는가이다. 가뜩이나 회사 일이 바빠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닌데도 갓생을 산답시고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가 되려 건강이 악화된다면 그게 무슨 갓생이고 그게 무슨 자기 관리냐는 말이다. 바디 프로필을 찍자마자 원래대로, 아니 원래보다 훨씬 더 몸무게가 늘어난다면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며 운동할 필요가 있을까? 평소 모습대로 사진을 찍고 포토샵으로 수정만 하면 훨씬 간편한데 말이다. 스스로에게 되물어보라. 당신이 왜 현재의 루틴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이다.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 운동을 하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 그 공부를 하고 있으며 무슨 이유로 그 사람들을 만나는가. 누군가 그 이유를 물었을 때 망설임 없이 대답이 나온다면 상관없지만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자신이 그것을 지속해야 할지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. 어느 정도 타인의 시선에 무뎌질 필요가 있다. 그것이 좋은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말이다. 남이사 못생기든 뚱뚱하든 옷을 못 입든 그게 중요한가? 나 또는 누군가가 어떤 형태로 보이든 결국 그것은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. 달라지고 싶다면 마음을 독하게 먹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어라. 나 요즘 운동해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몇십, 몇백 번을 말한들 전보다 날씬해진 모습을 보여주면 끝 아니겠는가? 비교에서 오는 우월감 또는 공허함 대신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 우리 모두 살아가길 바란다.